하고 있어. 이제는 진짜 좀 정확히 대답을 좀 해라. 이 대은 what으로 당연히 못 바꿀 거야. 이유가 뭐야? 아니죠. 많이 연습했잖아. 한 번만 더 한다. 지금 대은 당연히 어쨌든 무조건 what으로 못 바꿔. 그런데 쌤 그러면 그냥 대은 what으로 못 바꾼다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되지 왜 우리가 굳이 이유를 알아야 되나요? 위치로 바꿀 수 있냐 없냐가 관건인 거예요. 알겠습니까? 반대로 대은 어쨌든 what으로 못 바꾸는데 대을 위치로 바꿀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위치로 바꾸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대을 위치로 바꿀 수 있는 경우에 이 대은 우리가 뭐라고 해? 그렇지, 관계사고요. 자, 위치로 못 바꾸는 대을 우리가 뭐라고 해? 명사절 접속사라고 얘기합니다. 됐죠? 그러면 접속사일 땐 무슨 문장이야? 완전한 문장이야. 관계사일 땐 무슨 문장이야? 불완전한 문장이야. 그러면 what은 어쨌든 무조건 불완전해야 되기 때문에 접속사일 때는 당연히 요런 차이점이 있겠죠. 그렇지? 완전하냐 불완전하냐 완전하냐 불완전하냐 맞지? 근데 이게 관계사로서의 차이는 what은 어차피 불완전해. that도 불완전해. 그럼 이거 어떻게 구분해? 그렇지. 이건 이제 뭘로 구분해? 똑같기 때문에 이건 선행사로 구분하는 거죠. 알겠죠? 그러면 이제 취합할게. 다시 물어본다. 당연히 what을 못 바꿔. what은 어차피 안 돼. 그러면 왜 안 되는 거야? 불완전해서 안 되는 거야? 아니지. 이 대은 무슨 대시기 때문에? 관계사기 때문에 앞쪽에 뭐다? 선행사 때문에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얘가 선행사기 때문에 그러면 이 대은 무슨 대? 관계사야. 그러면 얘는 위치로 바꿀 수 있어 없어? 가능하죠. 알겠습니까? 됐죠? 그럼 만약에 이 대시 명사절 접속사였다면 위치로 바꿀 수 있다 없다? 없다. 다시 갑니다. 이거 나와. 포인트가 뭐냐면 어차피 대서 what으로 어차피 못 바꿔. 어차피 못 바꾸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 더 가가지고 얘를 그러면 위치로 바꿀 수 있냐 없냐가 관건이라고. 알겠죠? 됐죠? 아시겠죠? 네. 자, 이따가 접속사 나오면 한 번 더 연습해 볼게요. 자, 그러면 주제문 갑니다. 자, 목표 지향적 학습과 목표 관련적 학습이라고 얘기했어요. 그치? 그래서 요거는 따로 주제를 할 필요 없이 그냥 뭐가 주제야? 2번 문장 자체가 주제다. 뭐 고르면 돼? 디퍼런스 고르면 주제예요. 알겠죠? 됐지?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 갈게요. 자, 이건 일반적인 사실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좀 빨리 갈게요.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자, 1837년 여름에 막 뭐를 마치고 항해를 마치고 누가 다윈이 시작했다. 그러면 다윈이라는 거에 역사적 인물을 의미하니까 얘가 어쨌든 키워드겠죠. 그렇지? 얘가 뭘 했느냐가 중요한 거야. 그래서 얘가 이제 뭘 했냐면 자신의 진화론, 유명한 진화론에 뭐를 하기 시작했어? 이제 통합을 하기 시작했어. 그럼 이제 이 정도 지문의 가장 중요한 단어는 아셔야 됩니다. 봐. 다윈은 키워드고요. 그렇다면 1번 지문에서 어떤 표현이 중요해? 항해가 중요하겠어? 뭐야 저거 통합이 중요하겠어? 유명한이 중요하겠어? 진화론이 중요하겠어? 아니죠. 아이고 이거 아직도 구분 못하면 어떡해. 공통점은 중요하지 않다고 했잖아.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중요하지 않다라고 했잖아. 맞지? 당연히 항해를 하는 것 자체는 안 중요할 거야. 다윈하면 진화론 누구나 다 알아. 알겠습니까? 이해되시죠? 근데 얘를 뭐가 했다고?
진화론이 유명한 것도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일반적인 사실이야. 유명한 진화론을 얘가 뭘 했다고? 이제 통합을 했다고. 그럼 뭐가 제일 중요해? 통합이 제일 중요한 거죠. 지금 아시겠어요? 이해되세요? 다시 쉽게 얘기할게. 사람은 배고프면 밥을 먹어. 근데 오늘 영태는 뭘 먹었냐면 햄버거를 먹었어. 여기서 뭐가 중요한 거야? 밥을 먹는 게 중요한 거야? 배고프면 밥을 먹는 게 중요한 거야? 영태가 중요한 거야? 햄버거가 중요한 거지, 그치? 지금 알겠어요? 지금 이해돼? 더 쉽게 영화를 보러 갔어. 알바생을 봤어. 알바생이 졸라 잘생겼어. 뭐가 중요해? 왜? 알겠지? 아,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쉽게 이해되면서 알겠어요? 됐어? 응. 됐죠? 네, 그래서 뭐가 제일 중요하다? 통합을 했다라는 이 표현이 중요합니다. 됐죠? 그러면 이 사람이 통합을 이제 어떻게 했느냐가 나오겠죠. 자, 일단 첫 번째 다윈의 생각들이 뭐가 되지 않았어? 정리가 되지 않았어. 그치? 그래서 뭐 했다? 굉장히 혼란스러웠다. 정리가 되지 않았다는 건 결국엔 약간 무슨 차이야? 엉망진창이라는 차이죠. M으로 시작하는 단어 뭐죠? 메시 아니고요. 이거죠. 알겠죠? 네. 얘들아, 한 끗 차이인데 어마어마한 차이야. 이 단어는 정리가 잘 되지 않는 뜻이지만 이 단어는 뭐야? 구세주란 뜻이야. 전혀 상관없어요. 알겠습니까? 됐죠? 자, 그래서 처음에 이 사람이 뭔가 통합을 하려고 했는데 아직 생각 정리가 안 돼가지고 약간은 엉망진창이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3번과 4번 문장이 뭐겠어? 이게 주제문이겠죠. 그러면 어떻게 정리를 했기 때문에 이제서야 비로소 통합을 했구나. 그러면 그 과정 자체가 중요할 겁니다. 알겠지? 자, 그래서 노트에 일단 마는 잠정적이라는 건 쉽게 얘기해서 possible이죠. 가능성이 있는. 잠정적이라는 뜻은 언제 제일 많이 쓰이죠? 경제지문에서 제일 많이 쓰이죠. 무슨 고객? 잠정적 고객. 들어봤죠? 처음 들어봐? 그게 뭐야? 그 제품을 구매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잠정적 고객이라고 얘기하죠. 그치? 프라이팬의 잠정적 고객은 누구야? 엄마죠. 그렇지. 장난감의 잠정적 고객은 누구야? 그것도 엄마, 아빠죠. 알겠습니까? 지금 이해되세요? 아니, 구매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 알겠지? 얘들아, 모든 마케팅이나 뭐 모의고사에 나오는 광고 관련된 경제 관련된 질문은 전부 다 잠정적 고객에 따라 움직이는 거야. 쉽게 얘기해서 홈쇼핑에서 광고를 해. 6시, 7시야. 무슨 광고 해야 돼? 그 시간에 누가 TV 봐? 엄마가 보겠지. 물론 뭐 워킹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6시, 7시에 어머니들이 TV를 틀잖아. 그럼 6시, 7시에 뭐가 뭐 가전제품이나 뭐 프라이팬이나 이런 거 팔겠지, 그치? 이해됐어? 새벽 2시에 프라이팬 광고하면 그거 누가 사? 알겠죠? 그럼 반대로 새벽 2시에는 무슨 광고를 해야? 새벽 2시에 깨어있는 애들은 누구 아니면 누구야? 응? 학생들이 그 시간에 깨어있어? 백수들이겠죠. 알겠어요? 또는 굉장히 타임이 일반적으로 늦는, 그치? 엄마들은 그 시간에 자. 다음날 아침 해야 돼. 아니면 학교 보내야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보통 새벽 2시에 뭐 게임 업계라든지 또는 뭐 여행 업계라든지 이런 거 광고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그런 걸 잠정적 고객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가능성이 있는 내용을 굉장히 뭐 했다? 그냥 아무렇게나 일단 막 정리를 했다. 그쵸?
네. 그래서 그는 간단한 스케치를 했는데 이 스케치가 이제 어떤 개념의 범위를 뭐 하게끔 한 번에 캡처하기 위해서 막 스케치를 한 거죠. 됐죠? 이런 과정을 뭐라고 해요? 어? 이런 과정을 뭐라고 해? 지금 막 생각이 정리가 안 됐어. 일단은 정리가 안 됐지만 생각나는 대로 막 그냥 막 끄적여 됐다는 거잖아. 그치? 이런 걸 뭐라고 해? 아, 낙서? 오! 뭐라고? 브레인스토밍? 그래, 이게 브레인스토밍이잖아. 이 표정들은 뭐야? 브레인스토밍 모르는 사람. 그거는 중학교 때 영어 시간에 브레인스토밍 브레인스토밍이 뭐냐면, 자, 우리가 어떤 라면에 대해서 얘기해보자. 라면에 대해서 뭐 좋건 맞건 현실성이 있건 없건 일단 라면에 관련돼서 생각나는 아이들 다 떠올려봐. 그럼 막 무작위로 막 한 다음에 거기서 이제 현실적으로 그럼 누가 먹어야 되지? 그 다음에 뭐 가격은 얼마여야 되지? 그 다음에 이게 무슨 맛이어야 되지? 이렇게 하나하나 소거법으로 걷어내서 그러면 이렇게 많은 아이디어 중에 걷어내다 보면 나중에 마지막에 무언가 남는 거잖아. 그게 코어라고 해요. 그걸 브레인스토밍이라고 얘기해. 지금 이해되세요? 그래서 가위는 브레인스토밍의 시초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깨알 상식. 됐지? 알겠죠? 자, 그래서 이 사람이 무언가를 통합하기 위해 생각이 정리가 안 돼 있었지만 정리 안 된 상태로 일단 노트에 낙서하듯이 막 그냥 적었다 이거죠. 이걸 나중에 한 번에 합치기 위해서. 되셨죠? 그래서 이 과정을 뭐라고 했다? 작가는 본문에서 그림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게 무슨 그림? 그렇지, 불규칙하게 갈라진 나무, 즉 생명의 나무라고 언급을 했대요. 그러면 그림 그린다. 못 그려도 이해해줘. 쌤은 미대가 아니잖아. 쇽. 그냥 해. 나 경제학과 출신이야. 보통 사람들이 내가 영문과 출신이라고 하는데 나 영문과 아니에요. 저 경제학과예요. 그래서 그림은 잘 못 그려. 자, 봐봐. 이 나무잖아. 그러면 결국 여기서 말하는 이런 가지들이 뭐를 의미한다? 이게 아까 했던 다윈의 생각들이죠. 그럼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게 생각들을 합치다 보면 하나의 뭐가 등장한다는 거야. 결과물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알겠지? 됐죠? 자, 그래서 당연히 비유입니다. 어떤 거? 생명의 나무라는 자체가 메타포 비유인데 그것은 굉장히 뭐했다? 훌륭했어. 그리고 필수적인 개념을 수반했고 그것은 다시 뭐를 했다? 매우 어둑한 그리고 멀리 떨어져 있는 과거를 어떻게 바꾸더라? 굉장히 유니크하고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개념으로 만들었단 얘기죠. 그쵸? 자, 간단한 문법 갑니다. 아까 했어요. 2개 갑니다. 이제 이런 거 대답할 줄 알아야 돼. 이렇게 쓰면 왜 안 돼요? 뒤에 목적어가 있으니까요. 그치? 됐죠? 자, 그 다음 얘를 위치로 바꾸면 돼, 안 돼요? 아까 했잖아. what은 당연히 안 되는 거고 위치로 바꾸면 돼, 안 돼? 위치로 바꿀 수 있어, 없어? 그래, 예원아, 설리원. 위치로 바꿀 수 없어. 왜? 이 대신 무슨 대시니까? 오, 잘했어. 좀 더 디테일하게 말하자면 이 대신 접속사 중에도 뭐지? 얘들아, 봐봐. 저번에 정리해줬잖아. 대신 접속사일 때 뭐 있다? 명사조 접속사 있고 부사조 접속사 있고 또 하나 뭐 있어? 그게 이거야. 그렇지, 잘했어. 동격이죠. 알겠습니까? 이게 동격이잖아. 앞쪽에 선행사 있기는 한데
뒤에 무슨 문장 나와? 완전한 문장 나오잖아. 이거 동격이라고 하잖아. 잘했어요. 그래서 얘는 동격이기 때문에 당연히 what은 안 되지만 which도 안 된다. 그래서 완전한 문장. 그렇다면 originated는 당연히 아까 말했지 무슨 동사? 자동사기 때문에 당연히 얘도 여기 앞에 비동사 붙이면 뭐가 되니까 수동태가 되니까 비동사 절대 붙일 수 없습니다. 되셨죠? 네, 그래서 간단한 문법 했고요. 자, 여기까지 해석 간단하게 할게. 봐. 자, 뭐가 중요하다? 다윈이 드디어 진화론을 합성 또는 통합하기 시작했는데 통합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정리가 안 됐어. 그래서 다윈도 굉장히 혼란스러웠는데 자, 꼰대 같은 얘기죠. 그렇다고 포기하진 않았어요. 알겠습니까? 포기하진 않고 정리가 안 돼 있지만 일단 되는 대로 무언가 잠재적인 아이디어를 노트에 낙서하듯이 막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뭐라 그래? 생각의 정리라고 얘기하는데 작가는 이러한 과정을 하나의 뭘로 표현했다? 생명의 나무와 같은 그림으로 표현했다. 그 이유가 뭐야? 따로따로 볼 때는 가지 하나지만 가지가 모이다 보면 뭐가 된다? 하나의 나무가 된다. 알겠습니까? 됐죠? 됐지? 네. 자, 그래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 간단한 공식으로 인해 우리의 조상들이 어디에 나무의 가지처럼 마치 모든 생명체가 다양해졌죠. 못 덕분에 그 연속적인 가지 덕분에 그건 다시 말해 새로운 종족이 어디로부터 과거로부터 발생한 걸 의미합니다. 이게 진화론의 개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봐. 자, 이제 정리할게. 이것들이 생각이야. 생각들이 모여서 나무가 됐대. 이건 진화론에 다시 얘기하자면 각각의 가지들이 뭐야? 각기 다른 생명체라는 거죠. 그치? 그러니까 각기 다른 생명체들이 다 뭐가 돼? 가지가 뻗쳐나가듯 파생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생명체들이 뭐해졌다? diversified, 즉 굉장히 다양해졌다. 알겠죠? 진화론의 개념에 관련돼서 설명했습니다. 그치? 그렇다면 결국 그 나뭇가지의 끝. 그러면 아까 봐. 자, 나뭇가지가 있어. 이게 이렇게 파생돼. 그럼 이게 이렇게 또 파생돼. 이건 그리지 말고 그냥 봐. 이게 또 각각 이렇게 파생돼. 뭐 이런 개념이라는 거잖아. 핵분열처럼. 그치?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가고 여기서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간다는 건 굉장히 다양한 생명체들을 의미하는데 어떤 나무가 가지가 있었는데 그냥 여기서 끝났어. 그러면 더 이상 뻗어나가 못 나가? 못 나가지. 그런 건 뭐라고 의미한다? 이걸 마치 공룡과 마찬가지로 멸종이라고 의미하는 거죠. 더 이상 생명체가 자라나지 않으니까. 알겠지? 이해되시죠? 됐죠? 그래서 다윈은 모든 생물에 대한 개념을 하나의 뭐로 본 거야? 나무로 본 거야. 알겠지? 그러면 추론 문제 나올 수 있겠죠? 가지가 많이 뻗어나가면 뻗어나갈수록 뭐를 의미해? 다양한 생명체의 탄생 또는 진화를 의미하는 거죠. 그치? 가지가 더 이상 뻗어나가지 않는다는 건 뭐를 의미해? 멸종을 의미하는 거고요. 알겠죠? 됐죠? 아시겠죠? 네. 그래서 자, 간단하게 요거는 영어로 요약해 줄게. 자, 결국 다윈은 뭐를 의미한 거야? 다윈의 의도는 뭐를 통해서? 또 자, 생명의 나무를 설명하는 걸 통해서 결국 다윈의 의도는 뭐를 나타낸다? 이 부분이 중요하죠?
결국 역사죠. 뭐의 동물 또는 people. 그치? 네. 이게 주제예요. 그럼 다이는 이 나무를 통해서 뭐를 설명하려고 한 거야? 이렇게 동물들이 가지 뻗어나가듯이 다양한 동물들로 진화됐습니다. 인간들도 다양한 형태로 진화됐습니다를 설명하고 싶은 거라고. 알겠죠? 그러면 뭐 어떤 거 진짜 말도 안 돼. 나무를 보호하자 막 이런 거 말도 안 되는 개소리죠. 그치? 됐죠? 네. 자, 그 다음에 4번. 자, 심플한 글입니다. 네, 처음부터 주제가 대놓고 나오고 있습니다. 1번 문장이 주제. 그렇다면 2번 문장 재진술이니까 요지. 나머지 for example 예시. 그쵸? 됐죠? 그러면 6번 문장이 뭐겠어? 결론. 됐니? 이런 건 수능 패턴의 가장 기초적인 공식 정도인 건 아시죠? 많이 설명했어. But, however, yet 같은 플로우가 바뀌지 않는다면 어차피 첫 번째 문장이 주제며 마지막 문장이 결론이야. 알겠어? 됐죠? 자, 건강은 굉장히 다이나믹하고 복잡하되 아하, 건강이라는 건 단순한 문제가 아니구나. 이게 결론이야. 이게 주제야. 아시겠죠? 됐죠? 그래서 다이나믹하고 컴플렉스하다는 건 저번 스툭라이트에서 설명해 줬는데 기억나니? 뭐 하지 않는다는 걸까? 그럼 과연 이건? 잘했어! 단순하지 않다라는 거고, 단순하지 않다라는 건 뭐를 의미해? 저번에 estimate, 측정하기 쉽다 어렵다? 어렵다란 개념이죠. 그렇죠. 알겠지? 그래서 저번에 수특 지문 중에 그런 거 있었잖아. 뭘 해봤는데 이게 측정하기가 쉬워 어려워? 어려워. 왜? 단순하지 않으니까. 만약에 단순하다면 그냥 이건 이거예요 라고 시간도 굉장히 짧게 걸렸을 텐데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이거예요 라고 정의를 내리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 라는 질문이 있었죠. 그거하고 동일한 개념이었어요. 자, 그래서 건강이라는 건 단순하지 않아. 굉장히 복잡해. 그러니까 건강하려면 딱 이겁니다 라고 쉽게 결론 내릴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이유는 결국 사람들마다 뭐가 다르기 때문에 유전적인 체질도 다르고 환경 조건도 다르고 개인 경험도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면 between은 뭐랑 바꿔 쓸 수 있어? 그렇지. differ로 바꿔 쓸 수도 있겠죠. 전치사지만 동사의 의미로 파생을 시키자면 그냥 직동직해하면 천천히 자 계속적인 상호작용이 발생합니다. 뭐뭐 사이에 유전적인 체질 사이에 환경적인 조건 사이에 개인의 경험 사이에서 계속해서 상호작용이 발생합니다. 라는 말은 쉽게 얘기해서 뭐야? 사람마다 유전적 체질, 환경적 조건, 개인적 경험이 다르다는 얘기잖아. 알겠지? 이해되시죠? 그러므로 이렇게 해야만 건강해질 수 있다라고 정의를 내리기가 어렵다는 거죠. 왜? 사람들마다 다르잖아. 예를 들어 영태는 태어날 때부터 뭔가 약간 유전적으로 약간 조금 찌질한데 그치? 그리고 예를 들어 은성이는 태어날 때부터 뭔가 선천적으로 굉장히 이게 액티비티가 좋은데 그러면 얘랑 나랑 똑같은 운동량을 시켰을 때 결과가 똑같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온다는 얘기죠. 아시겠어요? 이해되시죠? 듣니? 그래서 이게 약간 딴 얘기인데 쌤이 예전에 좀 건강해져 보려고 헬스 PT를 했다가 한 번 듣고 내가 그만뒀거든? 왜 그만뒀냐면 너무 화가 났어. 그러니까 이거 알아? 얘들아 쌤이 너희를 영어를 못한다고 절대 무시하지 않거든?
왜냐면 너희 나이 때 해야 될 수준이 있고 그리고 관심이 없거나 여태까지 안 해왔으면 당연히 모를 수밖에 없어. 알겠니? 내 기준으로 봐서 아니 도대체 이걸 왜 모르는 거야 라고 하지 않는다고. 왜? 나는 너희들 눈높이를 맞추려고 하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쌤은 그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 나는 쉽지. 하지만 너희는 어려울 수 있는 거야. 근데 내가 쉽다고 이 바보들이 왜 이것도 몰라? 이러지 않잖아. 그치? 헬스장 갔는데 그 PT 트레이너가 나는 처음 하는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나는 처음 하는 거니까 방식도 잘 모르고 막 하잖아. 옆에서 막 한숨을 쉬는 거야. 마치 내가 한심하다는 듯이. 이걸 막 시켜버리면 나는 막 잘 못하잖아. 그러니까 얘가 진짜 어이가 없어서 지금 생각해도 졸라 빡치네. 지 기준으로 지는 직업이 그건데 마치 나를 되게 한심한 눈빛으로 쳐다보더니 아니 왜 고객님 왜 그걸 못하세요? 라고 막 그런 표정으로 쳐다보길래 내가 진짜 너무 빡쳐가지고 바로 환불했어. 돈 내고 욕 먹고 왔어. 아니 난 처음 하는 사람인데 이게 막 뭐 이게 되겠냐고. 되기도 힘든데. 여튼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마다 뭐가 다르기 때문에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건강이란 건 쉽게 정의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예시갑니다. 자, 아이의 즉각적인 또는 장기적인 관점에 건강이란 건 뭐에 영향을 받아? 엄마의 라이프 스타일에 영향을 받겠지. 언제 동안? 임신 기간 동안. 쉽게 얘기하면 그녀의 식단, 즉 술, 담배를 피하고 특정한 어떤 거를 피하며 그렇지 약물을 피하고 그리고 무언가 위험성이 있는 것에 노출 또는 독극물이 될 수 있는 독성이 되는 스트레스로부터 피해야 돼. 각각 이런 걸 임신 기간 동안 피한다면 아이의 건강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좋겠지. 근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다. 봐. 이건 과연 이 아이가 결정할 수 있을까? 그래, 이게 이 글의 핵심이야. 알겠습니까? 이해되시죠? 아이가 건강해지고 싶다고 아이가 결정할 수 있어? 아니야. 엄마가 임신했는데 맨날 술, 담배 처마시고 있으면 아이가 건강해져, 못 건강해져? 못 건강해지겠지. 그건 아이의 탓이 아니라고. 그게 포인트라고. 알겠어? 됐죠?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런 당연한 얘기겠지만 이런 뭐 술, 담배나 이런 거 나쁜 걸 하다 보면 당연히 뭐 한다? 엄마가 어떤 거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유지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요 fail to는 윗문장에 뭐에 재진술이야? 그대로 가야죠. 쭉 연결. 술 처먹고 담배 폈어요. 됐죠? 이러면 건강을 지킬 수 있다 없다? 없어. 됐죠? 그렇다면 당연한 얘기겠지만 임신 기간 동안 엄마가 술, 담배 하면 아이를 낳았을 때 그 아이가 뭐 할 확률이 높을까? 굉장히 중요한 단어. 자, 잘 들어 얘들아. 프리메이처가 우리가 보통 조숙한, 성숙한이라고 단어 뜻을 알기 때문에 쌤, 성숙하다는 건 무언가 그 나이에 맞지 않게 뭔가 현명하거나 이런 뜻 아니에요 라고 하는데 부정어예요. 알겠습니까? 영어에서 100% 부정어예요. 프리메이처는. 알겠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뭔가 이걸 애들이 한글로 성숙한이라고 외우다 보니까 뭔가 긍정어 같지만 아니야. 부정어예요, 무조건. 아시겠죠? 됐지? 그래서 조수가를 낳는다든지 아니면 체중이 오히려 나가지 않는다든지 또는 굉장히 특이한 질병을 경험할 확률이 높다. 쉽게 설명하면 엄마가 술, 담배 하면 애가 태어났을 때
비정상적으로 나올 확률이 높다. 반대로 말하면 엄마가 술, 담배 안 한다면 애가 태어날 때 건강하게 태어날 확률이 높다. 됐지? 좀 극단적으로 엄마의 술, 담배를 의미했지만 결국 뭐다? 건강이라는 건 그 상황에 따라 다를 수도 있다. 알겠죠? 네, 그래서 이 아이들은 당연히 더욱더 큰 위험에 직면하겠지. 그래서 아주 만성적인 질병을 얻는다든지 아니면 일찍 죽는다든지. 그치? 누구 때문에? 엄마 때문에.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결론 갑니다.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난다는 건 뭐 할 때? 굉장히 영양가 높은 식단을 소비하고 그리고 가족으로부터 잘 보살핌을 받으며 안전한 환경이고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고 더욱더 그것을 통해서 건강한 삶을 즐길 수도 있다라는 거죠. 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묶을 거야. 잘 봐. 자, 이그래프 묶습니다. 4번, 5번은 무슨 플로우야? 네거티브 플로우고요. 엄마가 이상한 짓거리 하면 애가 약간 찐따된다. 됐지? 그럼 6번은 무슨 플로우겠어? 긍정적인 플로우인 거지. 오히려 엄마가 굉장히 잘 관리를 하면 애도 굉장히 건강하게 잘 태어날 수 있단데 그러면 자 이제 합칠게. 결국 2번 지문을 보시면 서로 연속적인 상호작용에 따라 바뀌어진다는데 이런 상호작용을 밑에 문장에 무슨 예시로 설명한 거야? Good or bad mom 이거죠. 이걸 하나의 조건으로 본 거잖아. 알겠지? 이해되죠? 나쁜 엄마라는 조건이니까 애가 찐따되고 좋은 엄마라는 조건이니까 애가 건강해진다는 얘기예요. 즉 윗문장과 동일한 얘기잖아. 사람의 건강은 단순하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다.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요약 영작 갑니다. 간단한. 결국 이 글에서 말하고 싶은 거는 뭐야? 그렇지. 결과죠. 그치? 어떤 결과야? interaction, 상호작용. 그치? 근데 상호작용이 그냥 딱 하나로 심플하게 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어떤 요인이다?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서 뭐가 for health 됐지? 이렇게 기억하면 이게 딱 제목이죠. 알겠지? 건강이라는 건 굉장히 다양한 요소들의 서로 상호작용에 뒤따른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굉장히 긍정적인 요인들이 많으면 긍정적인 건강이 될 거고 부정적인 요인들이 많으면 부정적인 건강이 되겠죠? 알겠죠? 되셨죠? 됐지?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이그젠플로 요 인터액션을 누구? 엄마를 이그젠플로 든 거고요. 알겠습니까? 그렇죠? 네. 자, 아니 넘기지 마. 간단한 문법 하나만 갈 거예요. 자, 간단한 문법 하나만 갈 겁니다. 자, 6번 문장 보시면 자, 쇽 자, 문장 변환하는 거 나옵니다. 힌트 줄게. 이건 첫 문장이 아니에요. 원래 어떤 문장이 있었는데 그걸 바꾼 거야. 이렇게 힌트 줬다.
그럼 원래 첫 문장 써보세요. 원래 첫 문장. 원래 첫 문장. 일단 3주째 연습하고 있는데 네, 첫 단어 줄게. 뭐로 시작한다? 뭐로 시작해야 돼? 천천히. 내가 얘기했지. 문법은 뭐다? 문장 전환이건 영작이건 기본적으로 뭐가 돼야 영작도 되고 문장 전환도 돼? 암기야. 알겠습니까? 암기가 안 됐는데 이게 뭔지도 모르는데 영작이 되겠니? 암기라고. 다시. 이걸 쌤이 바꿔봐라 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 머릿속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집중. Be likely to, be liable to, be sure to, be ready to, be 수동태, pp 이런 건 전부 다 뭐다? 가주어 문장이야. 알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be likely to가 가주어 문장이구나 라고 인지돼 있다면 바로 이거 바꿔봐라 했을 때 뭐부터 출발? it, 가주어부터 출발하겠죠. 근데 그렇지 않고 뭐 바꿔봐라면 뭘 바꾸라는 거야? 뭐 to enjoy가 먼저 나와야 되나? 뭐 이러고 앉아 있는 거지. 그렇지? 삽질하고 앉아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뭐야? 대시지. 이건 원래 어디였어? 대절의 주어였겠죠. 다음에 이건 뭐겠어? 대절의 동사였겠죠. 근데 그냥 투부정사는 시제가 똑같은 걸 의미하니까 enjoy, s 붙여주시고 그 다음 뒤쪽에 healthy 이거는 똑같겠죠. healthy life. 됐지? 그래서 우리 it be pp 때, it is likely 때, 또는 it is sure 때, 또는 it seems that, it appears that, it remains 이거 진짜 많이 연습했어. 원래 이게 시작 문장이라고 이제 이해되시죠? 여기서 뭐가 빠져나와? 대절에 누가 빠져나와? 주어가 빠져나와. 동사 그대로 올라가. 그 다음에 대절 사라져. 그 다음에 동사 그대로 동사 갖다 붙이면 동사 몇 개? 2개 되니까 이 동사를 뭘로 바꾸는 거다? 투부정사 아니면 to pp로 바꾸는 건데 시제가 같으면 투부정사, 시제가 먼저면 to pp. 이거 많이 연습했잖아, 그렇지? 됐죠? 아시겠죠? 네. 연습했잖아. 이게 그거야. 똑같은 거잖아. 그렇지? 됐죠? 네. 자, 하나만 더 쉴게. 게이트웨이 갑니다. 14강. 자, 게이트웨이 쉬우니까 어 30초 줄게. 일 분 줄게. 이거랑 똑같은 수일치 써보시고 이거랑 반대의 수일치 써보세요. 몇 개나 쓰나 보자. 조금 힌트 줄게. 무슨 수일치 써보라는 거야? 넘버 오브 가산 불가산. 가산들 써고. 그럼 뭐 쓰라는 거야? 불가산 쓰라는 거지. 그치? 네. 최대한 써보세요. 스위치도 암기가 안 돼 있으면 안 됩니다.
단어는 줄게. 시작도 못하는 친구들 있을 것 같아서 슬프지만 첫 단어 줄게. M으로 시작하는 단어 있고요. S로 시작하는 단어 있고요. V로 시작하는 단어 있고요. F로 시작하는 단어 있어요. 됐지? 그 다음에 반대 불가산 A로 시작하는 단어 있고요. D로 시작하는 단어 있고요. M으로 시작하는 단어 있고요. L로 시작하는 단어 있어요. 네, 각각 4개씩 정도는 외워야죠. 써보세요. 몇 개나 쓰나 봅시다. 또 F 시작했다고 뭐 fuck 뭐 이런 거 쓰지 말고. 제가 이거 왜 시키는지 아시죠? 본인이 많이 못 썼다. 그럼 본인이 뭐가 약하다. 나는 문법이 약하구나. 알겠지? 그러니까 좀 공부 좀 해야겠구나라고 느끼라고 지금 하는 거예요. 알겠죠? 시작합니다. 자, 가선복수 대표적인 아이 누구 있어? many, several, variety, few. 그렇지? 이런 단어는 무조건 복수명사, 복수동사, 복복. 그쵸? 됐죠? 그럼 단수는 뭐 있어요? 불가산만 쓰는 거. 대표적인 마운트, 딜, 머치, 리를. 얘네는 뭐다? 단단. 그쵸? 네. 그 다음 깨알 문법 갑니다. 스위치 한번 했고요. 이유 쓰세요. 화면 봐. 화면 보세요. 화면을 보세요. 쌤이 왜 이렇게 중요한 문법은 왜 자꾸 이유를 물어보냐면 어디 갔어? 너무 많아가지고. 자, 1학년 1학기 기말고사 작년 시험지 답지입니다. 자, 여러분들 중간 때는 에세이도 나오지 않았고 서답형도 단순 서답형으로만 출제됐어요. 너희 학교야. 기말부턴 이유 쓰는 문제 나옵니다. 알겠어요? 이유 쓰는 문제 나온다고. 됐어? 야, 니네 학교라고 은강. 작년 이유를 쓰는 문제 나온다니까. 이유를 쓰는. 능동이기 때문에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데 목적어가 없으므로 수동태가 옳다. 동사 apply를 꾸며주기 때문에 부사 자리에다가 이유를 써야 된다고 한글로. 근데 만약에 이유를 쓰래. 그냥 뭔가 이상하다. 이렇게 쓰면 안 되잖아. 그쵸? 네. 그래서 정확한 문법적인 이유를 써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이제 은광 2학년인데 100점인데 1학기 기말. 너희도 100점이 나왔으면 좋겠다. 아씨, 작년에는 100점 4명이나 나왔는데 이번에 한 명도 안 나와가지고. 기말 때 기대해 볼게요. 파이팅.
자, 그러면 자 여기 덜었으면 왜 안 되죠? 왜 안 되죠? A number of는 주어가 누구야? 명사가 주어야. The number of는 주어가 누구야? 넘버, 숫자가 주어야. 알겠습니까? 이해되죠? 그러면 다시 간다. A number of people. 누구 얘기하는 거야? people 얘기하는 거야. 알겠지? The number of people. 누구 얘기하는 거야? 숫자 얘기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이해되죠? 그럼 만일 집중. 동사가 participate, 즉 참여했다라고 해보자. 어디에? in the discourse, 그 토론에. 근데 the number of people 쓰면 무슨 문장 돼? 사람들이 그 회의에 참석했다가 아니라 숫자가 회의에 참석했다. 내 말이 돼안돼? 안 되지. 그렇게 틀리게 나온다고. 알겠습니까? 이해되시죠? 됐죠? 네. 그러면 지금 말하고 싶은 게 옛날 옛적의 사람들은 오직 어디에? 물질에 접근을 한 거야? 숫자에 접근한 거야? 물질에 접근한 거지. 그 물질이 어떤 물질인데 자연적으로 발생한 돌, 나무, 진흙, 가죽, 그리고 기타 등등등. 됐지? 근데 어떻게? 매우 제한된. 즉 쉽게 해석하자면 옛날 사람들은 물질이 풍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한적인 물질에만 접근할 수 있었다라는 해석이잖아. 맞지? 근데 여기 만약에 더 넘버 이거 딱 하나로 바꾸면 해석이 어떻게 된다? 인류 초기의 사람들은 이런 물질에 접근했다가 아니라 이런 물질의 숫자에 접근했다는 말이다. 숫자 어떻게 접근해? 여기서 접근하다라는 뜻은 유즈로 바꿀 수 있는 정보는 아시죠? 얘들아, 이 억세스2는 유즈야. 즉 옛날 초반의 사람들은 물질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나무나 뭐 돌이나 이런 걸 잘 사용했다 못했다? 못했다를 말하고 싶은 거잖아. 알겠죠? 근데 여기를 도로 바꾸면 뭘 사용 못했다? 숫자를 사용 못했다는 말도 안 되는 문장 된다고. 알겠지? 되셨죠? 자, 그래서 자연적으로 발생한 돌이나 나무나 이런 건 접근 방식이 뭐가 됐다? 제한이 됐는데, 자, 시간이 흐름에 따라 우리의 위대한 만물의 영장이었던 인간들은 드디어 발견을 한 거죠. 뭐를? 기술을. 어떤 기술?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물질의 개체수가 한정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머리를 써서 우리가 스스로 뭐 해보자? 만들어 보자. 그치? 그래서 훨씬 더 우월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properties, 즉 뭐를 만들어냈다? 물질들을 만들어냈다. 이 물질들을 뭐라고 의미한다? 도자기나 금속을 포함한 새로운 물질이죠. 됐지?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얘네는 people 또는 human이 make 할 수 있다 없다? 이건 make 못하는 거고 돌을 어떻게 만들어? 그렇지? 하지만 도자기나 금속은 뭐 할 수 있어? make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 됐지? 근데 서로 대립구조죠? 작가는 누구 편? 자연재료 편 아니면 인간들이 만들 수 있는 도자기 편, 여기 편. 알겠지? 그러므로 이걸 뭐라고 의미한 거야? 차전에 10초 줍니다. 왜 이게 작가는 이걸 더 선호해? 그 단어 어딨어? 알겠죠? 그래서 여기 뭐야? 슈페리어라고 언급한 거잖아. 알겠지? 됐죠? 간단하게 문법 갈까요? 해석해볼게. 집중. 시간이 흐름에 따라 인간들은 기술을 발견했다. 재료를
본인들이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기술을 발견했는데 그 기술로 인해 만들어진 제품들이 훨씬 더 무엇보다 자연적으로 생성된 것들보다 우월했다 라는 해석이잖아, 맞지? 그러니까 자연적인 것보다 인간들이 머리 써서 만들어낸 것들이 더 우월하다잖아. 무슨 해석? 비교급 해석이죠, 맞지? 이해돼? 이해돼? 그러다 보니까 여기를 싹 뭘로 바꿔나? THAN than으로 바꿔 놓으면 해석이 너무 잘 되죠. 자연적으로 만든 것보다 인간들이 머리 써서 스스로 제작한 것들이 더 우월하다. 해석이 너무 잘 되지만 than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왜죠? 이런 걸 무슨 문법이라고 하죠? 무슨 비교급? 라틴어 비교급이라고 얘기합니다. 들어본 사람? 라틴어 비교급 들어본 사람? than을 못 쓰고 to만 써야 되는 거. 라틴어 비교급. superior to, inferior to, senior to, junior to. 이거 못 들어봤어? 들어는 봤잖아. 아이 뭘 못 들어봐. 들어는 봤잖아. 그치? 더 우월하다, 열등하다 이런 거 라틴어 비교급이야. 절대로 than 못 써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superior to, inferior to. 됐지? 그 다음 자 이건 질문해 볼게. 누구를 콕 집어서 질문하진 않을 거지만 본인이 생각한 게 맞는지 확인은 해보세요. 원으로 바꾸면 당연히 안 돼. 왜 안 되죠? 10초 드립니다. 생각하세요. 오케이. 왜 안 돼요? 비교 대상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죠. 알겠죠? 비교 대상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죠. 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예문 간단한 거 써줄게. 내 가방이 뭐보다 누구 거보다 미안해. 내 가방이 네 가방보다 더 커요. 그럴듯하지만 이 문장은 문법으로 완벽히 틀린 문장이죠. 그 이유는 비교 대상은 일치시켜야 됩니다. 하나를 비교할 거면 하나끼리, 여러 개 비교할 거면 여러 개끼리. 즉, 내 가방들이랑 비교하려면 네 가방 하나로 비교하는 게 아니라 네 가방들로 비교해야 돼. 알겠지? 그러니까 여기가 뭐죠? 복수니까 도즈 이렇게 써야 되는 거잖아. 이건 중학교 문법이야 얘들아. 알겠어? 이해되시죠? 됐니? 그럼 다시 간다. 여기 왜 원이 안 되니? 라고 물어봤을 때 비교하는 대상이 뭐예요? 인간들이 만든 인공적인 물질이야, 물질들이야. 물질들. 그러니까 얘도 자연 물질이어야 돼. 자연 물질들이어야 돼. 자연 물질들. 알겠지? 여기가 복수니까 요렇게 단수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걸 비교 대상의 수일치라고 얘기합니다. 됐죠? 됐죠? 됐지? 자, 하나 더 간다. 이거 하면 수일치가 안 맞는 거 이제 아시죠? 이거 그냥 빼면 문법으로 맞을 것 같으니까 빼도 화면 봐. 뺐을 때 해석 별로 부자연스럽지 않습니다. 왜? 인간들이 머리 써서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물질이 훨씬 더 우월합니다. 뭐보다? The natural, 자연적인 것보다. 해석 별로 안 이상하잖아.
이게 대표적인 이것도 예문 갈 건데 이건 그냥 눈으로 봐 쓰지 말고 이건 수일치가 아니라 객체의 일치성이라고 얘기합니다. 뭐냐면 이건 그냥 봐. 한국의 기온이 어디보다? 일본보다 더 따뜻해요. 해석 별로 안 부자연스럽지, 그치? 뭐의 일치가 안 맞아? 수일치가 아니라 객체 일치가 안 맞죠. 왜? 코리아! 나라를 비교할 거면 나라끼리 비교해야 되는데 지금 한국이란 나라가 아니라 한국의 기온을 비교하는 거잖아. 그럼 한국의 기온을 비교할 거면 일본이랑 나라랑 비교하는 게 아니라 일본의 기온이랑 비교해야지. 기온끼리. 알겠어? 이렇게 되면 해석은 한국의 기온이 일본보다 따뜻해요. 일본보다 따뜻해요. 한국의 기온이 일본보다 따뜻해요. 해석은 되지만 기온과 나라는 객체가 안 맞아요. 알겠지? 그래서 이건 틀린 문법이야. 그럼 어떻게 바꿔줘야 돼? 그래 이걸 또 중딩 문법에서 뭐야 대도부 저펜이라고 바꾸래잖아. 그래야 누가 대식 이거 받으니까. 알겠지? 됐죠? 네. 이해되시죠? 그럼 다시 한다. 이거 빼면 지금 물질들이랑 비교하는 거지 자연이랑 비교하는 게 아니잖아. 알겠습니까? 그래서 안 만든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얘기 나봐. 여러분들이 느낄 거야. 이런 게 계속 중딩 문법이라는데 나는 사실 잘 몰랐네. 그렇다면 뭐를 의미해? 중학교 때 열심히 안 했기 때문이죠. 그치? 시간을 늘릴 수 없어. 알겠습니까? 그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요. 이제부터라도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알겠지? 매번 애들이 고민이래. 매번 애들이 하는 그게 뭐냐면 고2 돼서 고1 때 열심히 할 걸. 고3 돼서 고2 때 열심히 할 걸. 알겠죠? 그러지 마세요. 네, 지금부터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시간 되돌릴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지금부터 열심히 좀 듣고 저거구나 자꾸 이해하려고 하고 집에 가서 복습 좀 하고 달달달 좀 외울 건 좀 외우고. 알겠지? 자, 니네가 힘들어 보인다. 요거만 한번 해보고 끝낼게. 자, 3번 요지. 도케플로 따지면 3번이 요지예요. 왜? furthermore 나왔으니까. 그치? 자, 그러면 요지가 뭐냐면 결국 천연 자연적인 물질보다 인간이 무언가 인공적으로 만들어낸 물질들이 더 우월하다는데 왜냐면 인간들이 만들어낸 물질들은 뭐에 의해서 어떤 열이나 어떤 다른 물질들로 인해 키워드 뭐다? 바꿀 수가 있어요. 알겠지? 뭐가 가능해? 물질이 다른 물질로 변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뭐로 본 거다? 우월하다고 본 거야. 그러면 천연 재원인 돌은 그냥 돌일 뿐이야. 알겠습니까? 근데 인간이 만들어낸 인공적인 물질은 무언가 열이나 다른 물질들로 인해 이걸 무언가 다른 걸로 또 바꿀 수 있다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유지예요. 그럼 다시 간다. 인간이 인공적으로 만들어낸 물질이 천연 자원보다 왜 더 우월해? 변화가 가능하니까. 알겠어? 그게 포인트야. 변화가 가능하니까. 알겠죠? 네. 됐지? 자, 지금 쌤이 여기 하이라이트 바꾼 거 여기 이더스 나던티 구문 나왔네. 이따가 뭐 시킬지 알지? 나던티 도치 구문으로 바꾸는 거 한번 해볼 거예요. 네, 여러분들 집중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일단 쉴게요.